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약혼자. 그 여자는 5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일부 5년 전 우리의 시작.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올해 32살이죠. 5년 전 저는 27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수진. 당시 25살이었던 그녀는 제 대학 동아리 후배였습니다. 오빠 오늘 회식 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함께 걷는 한강공원, 주말마다 찾던 작은 카페, 그녀가 좋아하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오빠는 제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수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오빠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났어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호소했고 저는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아니에요. 전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오빠도 저도.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가 들리면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죠. 2부 충격의 상견례.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설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한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 아버지는 환갑을 넘긴 6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다음 주에 상견례 하려고 하는데 네가 꼭 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누군가를 어머니 자리에 앉힌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생이니까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30분 일찍 도착해 계셨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조금만 기다려봐. 곧 올 거야.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 제 전 여자친구. 그녀가 아버지의 약혼자였습니다. 어떻게? 제 입에서 나온 건 겨우 그 말뿐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너희 서로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상황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3부 감춰진 진실. 아버지,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요. 저랑 과거의 연인 관계였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 전에 2년 정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랑? 그건 나도 몰랐다. 수진 씨가 이전 여자친구인지.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1년 반쯤 됐다. 작년 봄에 지인 소개로 만났어. 1년 반.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62이시잖아요. 수진 씨는 지금 30살이에요.
30살 넘게 차이 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저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헤어진 거잖아. 5년이나 지났고. 하지만 민준아, 아버지 말 들어봐라.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7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은 처음이야.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어떠냐? 우리 서로 행복한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테이블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 성이 뭔지, 아버지 성함이 뭔지 몰랐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알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사장님 명함을 봤어요. 김영수. 민준 씨 아버지시더라고요. 알았으면서 왜 계속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이, 아니 아버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민준 씨는 이미 저한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어떻게 제 아버지랑. 민준 씨가 뭘 알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전 여자친구랑 결혼하시겠다는 게? 그래,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건 단순한 재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의 경계선, 도덕의 경계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부 가족회의.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영아, 아버지가 재혼하신대. 응? 정말? 와, 대박. 좋은 일이네.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실 때 됐지. 그게 상대가 문제야. 왜? 나쁜 사람이야? 내 전 여자친구야. 뭐?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 지금 장난해? 장난 같아? 5년 전에 헤어진 수진이야. 기억하지? 오빠가 진짜 좋아했던. 미쳤네. 이게 무슨... 동생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버지 댁에 모인 사람들은 저, 동생 지영,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큰고모였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는 거야? 조카 전 여자친구랑 결혼하시겠다는 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도 30살 넘게 차이 나잖아요. 큰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를 사람이 동생 뻘 아니에요. 민준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누굴 만나든 내 자유 아니야? 아버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수진 씨여야 해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민준아, 사랑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되는 줄 아니? 너도 사랑해봤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친척들 만날 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동생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아이고 세상에. 큰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소문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들 전 여자친구랑 결혼한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작은아버지의 간곡한 말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브 아들의 선택.
아버지, 제 솔직한 심정 말씀드릴게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27살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전 수진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같이 결혼 자금도 모으고 신혼집 보러도 다녔어요. 수진 씨 부모님도 뵙고요. 그 정도로 진지했던 사이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수진 씨한테 소홀했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회사도 반쯤 그만둘 뻔했고 그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5년을 버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잊을만 하니까 그 사람이 제 새엄마가 된다고요?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민준아, 아버지도 이해는 한다. 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그럼요. 그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수진 씨 없으면 못 살아. 7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매일 밤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었어. 저도 어머니 잃었어요. 나도 안다. 근데 민준아, 나는 반쪽을 잃었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잃었다고. 그 공허함을 넌 모를 거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생겼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어.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민준아,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반대만 하지 말아줘. 제발. 그날 저는 아버지 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가지 않겠다고. 6부 수진의 고백.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30분만.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씨 주문할래요? 됐어요. 그냥 빨리 할 말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변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과하려고 왔어요. 사과는 무슨? 이미 다 늦었어요. 민준 씨가 저한테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5년 전에 헤어질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준 씨를 포기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저는 그냥 외로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 씨는 일만 했어요.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저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후회했어요. 진짜 많이. 민준 씨한테 연락도 하려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민준 씨는 분명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님을 만났어요. 지인 소개로 맞선 본 거였는데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아버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진심으로. 나이는 많으셨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꽃도 사주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민준 씨한테 못 받았던 걸 아버님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선택한 거예요? 민준 씨 전 아버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건 나이 차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때문 아니에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근데 아니에요. 전 제 돈으로 살아요. 아버님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그냥 민준 씨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안 와도 돼요. 어차피 작은 식으로 할 거예요. 전 그냥 민준 씨가 나중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부 결혼식 당일. 2달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영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와 큰고모는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쳤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셨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화났으면 화풀이 해라. 근데 아버지는 행복하다. 그것만 알아다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영이가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셔. 오빠 얘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신대. 나도 힘들어. 지영아, 나 좀 내버려둬.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8부 임신 소식. 오빠 나 지영이야.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수진 씨가 임신했대. 뭐? 3달 됐다는데. 아버지가 완전 좋아하신대. 60에 아이를 가지시다니.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있어? 오빠? 응, 있어.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오빠한테는 동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엄마는 오빠 전 여자친구고. 모르겠어, 지영아. 진짜 모르겠어.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아빠가 되신다. 63세 나이에.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제 전 여자친구.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느 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아버지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임신 소식 들었지? 네. 아버지가 아들을 또 갖게 됐어. 아니면 딸일 수도 있고. 민준아, 아버지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 너를 낳고 지영이를 낳고. 그 후로는 없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축하해주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아버지가 너한테 못된 아버지인 거 알아. 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행복만 챙긴 거. 근데 민준아, 네, 아버지. 아버지 나이가 63이야. 이 아이가 20살 되면 나는 80이야.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너한테는 상처겠지만 아버지는 이게 마지막이야. 아버지.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아버지 좀 용서해줘. 응?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구부 화해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감정이 중요한가, 아버지의 행복이 중요한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민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정말이냐? 정말 올 거냐? 네, 가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아버지 댁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민준아.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지만 표정은 밝아 보이셨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 먹자. 아버지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미안하다. 네 마음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민준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상처 많이 줬죠? 많이 받았죠. 알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 아이한테만은 좋은 오빠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아직 모르겠어. 다음 달에 알 수 있대.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기적이 가게 될 줄은 몰랐네. 아버지의 농담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0부 새로운 시작. 5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아, 봐라. 우리 서연이. 너 닮았어. 제가요? 응.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랑 똑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아이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여자친구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했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오빠가 돼줄 거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이를 보러.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수진과도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부인이자 제 동생의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를 안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고맙다. 왜요, 아버지? 용서해줘서, 이해해줘서. 아버지, 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수지는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진 걸까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한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복잡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수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서연이가 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는 이제 70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안고 있을 때는 스물처럼 행복해 보이십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성숙해졌고 책임감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함께 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행복하시니까요.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재혼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